비밀 연구소, 정말 천재들이 일하는 세계 최고의 혁신을 만드는 진짜 비밀 연구도 진행을 합니다. 초능력자들을 길러내서 초능력자 군단을 만들어 보자. 안녕하세요, 뇌과학 박사 장동선입니다. 전 세계 최고의 천재들이 다니는 연구소는 어딜까요? 그리고 어떤 연구소에서 세상을 바꾸는 연구 결과들이 가장 많이 나왔을까요? 오늘 시작하는 새로운 시리즈는 세계의 레전드 연구소고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바로 SRI 들어보셨나요? 스탠포드 리서치 인스티튜트의 약자고요. 사실 이 연구소 SRI를 영어로 써놓고 발음하면은 시리? 약간 비슷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애플이 사용하고 있는 음성인식 시스템 시리의 이름도 이 연구소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스티브 잡스가 애플을 하필 캘리포니아에서 실리콘밸리에서 시작하게 된 이유도 바로 SRI가 여기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죠. SRI, the birthplace of some of Silicon Valley's most important innovations. 그러니까 실리콘밸리에서 태어난 가장 위대한 혁신들의 요람. 대체 어떤 곳이길래 실리콘밸리의 위대한 혁신들이 이곳에서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까요?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SRI라는 스탠포드 리서치 인스티튜트는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스탠포드 대학교 산하기관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1920년대, 30년대, 40년대부터 이런 연구소를 만들자 제안을 했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인물 중에는 허버트 후버라고 나중에 미국의 대통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자기가 그 연구소장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욕심이 있었는지 스탠포드 대학교에 만들자고 계속 주장을 하다가 대통령이 돼버려요. 그리고 나서는 이 주장을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더 바쁜 일이 있으니까. 나중에 또 연구소 만들자고 하는 사람 중에는 이 로키드의 창업자 어네스트 블랙이라는 인물도 있는데, 로키드는 나중에 로키드 마틴으로 합쳐지면서 아직까지도 미국에서 미국뿐만이 아니라 세계 최고의 무기 회사로서 악명이 자자한 곳이죠. 어쨌든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비밀 연구소, 정말 천재들이 일하는 어떤 세계 최고의 혁신을 만드는 그런 연구소를 설립하자고 이야기를 하다가 드디어 1946년도에 실제로 이 연구소가 만들어집니다. 이 연구소가 만들어진 배경에는 미국 정부의 입김이 컸어요. 그 당시에 필요로 하던 어떤 기술 같은 걸 개발하자는 거예요. 참고로 첫 프로젝트 중에 하나는 전쟁 중에 필요한 물자들이 많지만 그 중에 고무도 되게 중요했는데 인조 고무 같은 걸 만들 수 없느냐.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에어포스, 미국 공군이 우리도 좀 항공사 같은 게 필요하지 않을까? 비행기들을 어떤 상업 용도로 돌리려면 뭐가 필요하지? 이런 연구들을 다 SRI에 맡겼던 거죠. SRI의 레전드 연구들을 몇 개 더 살펴볼까요? 믿기 어렵겠지만 1953년도에 월트 디즈니가 바로 SRI를 찾아가서 이런 컨설팅 프로젝트를 던집니다. 내가 세계 최고의 어뮤즈먼트 파크, 놀이공원을 만들고 싶은데 이 놀이공원을 만들려면 장소는 어디로 해야 되고, 놀이공원의 규모나 디자인이나 돈은 얼마나 받아야 되고, 이 모든 전반적인 컨설팅 작업을 1953년부터 56년까지 맡기고, 그리고 디즈니랜드가 탄생을 하죠. 또 있어요. SRI가 어떤 기록에 남아있냐면 바로 최초의 인터넷,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인터넷의 전신, 가장 최초의 원형 같은 그런 인터넷이 ARPANET, Advanced Research Project Agency, 그러니까 고등 연구 계획국 이라고 하는 미국 국방부 산하기관이었어요. 알파에서 그 당시에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있었냐면, 이게 소련하고 미국이 대치하던 냉전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비밀 데이터 같은 게 어딘가 있을 거예요. 그 당시에 존재하던 커다란 컴퓨터에 저장하고 있는 곳들도 있을 것이고, 이게 이제 소련에 뚫리면 어떡하냐. 그래서 어떤 공격에도 망가뜨릴 수 없는 그런 형태의 데이터 네트워크, 이런 걸 만들자라는 그런 아이디어가 있었어요. 네 곳 사이에 이 최초의 ARPANET 인터넷이 시험이 됐었는데요. 바로 캘리포니아에 있는 UCLA, 그리고 UC 산타바바라, 그리고 좀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유니버시티 오브 유타 대학교, 그리고 네 번째가 바로 SRI입니다. 이 네 곳 사이에 최초의 인터넷이 시험이 됐었던 거죠. 근데 이것만이 아니에요. 이 인터넷의 최초 원형 실험이 이루어지기 전인 1968년도에 엄청난 프레젠테이션이 이루어집니다. 1960년대에 더글러스 앵겔바르트라는 교수가 어떤 미래 기술, 미래에는 이러한 기술들이 사용될 거야 라고 예측을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이러한 것들은 말로만 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데모를 해야 돼. 사람들이 진짜 상상할 수 있을 정도로 실제로 어떻게 가능한지 보여줘야 되고 데모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돼 라고 그래서 1968년 12월 9일에 자기가 만든 시스템 NLS에서 90분 동안 이 시스템을 소개하는 프레젠테이션을 하는데, 이 프레젠테이션이
프레제테이션이 너무나 엄청난 프레젠테이션이라서 실리콘밸리에서는 뭐라고 불리냐면은 The Mother of All Demos라고 불려요. 모든 데모의 어머니다. 그러니까 우리 데모 세션 하면 어떤 게 기억나요?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 최초로 발표했던 그런 데모, 빌 게이츠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윈도우즈를 소개한다든지, 이게 전부 다 데모로 이루어졌는데, 이 모든 데모들의 전신이 됐던 모든 데모의 어머니라고 하는 데모에서 SRI 연구소장은 어떤 아이디어들을 다 얘기하냐면요, 윈도우즈라고 하는 그냥 프로그래밍 언어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래픽 인터페이스라는 게 있고, 거기에 실시간으로 타이핑을 해가지고 글자가 오고 갈 수 있고, 그 글자를 클릭하면 또 다른 텍스트로 연결이 되는 하이퍼텍스트라는 게 존재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클릭이라는 걸 하고 내비게이션을 하기 위해서 마우스라는 기기를 사용할 거야. 심지어 마우스라는 말도 해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화상회의 아이디어까지 나와요. 어디서? NLS라고 하는 시스템에서 라고 하는 엄청난 데모 프레젠테이션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요, 1968년도에 인류가 달에도 도착하지 않았어요. 1969년도에 달에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퍼스널 컴퓨터라는 것도 없었어요. 인터넷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 화상 통화를 하고 뭐 이런 아이디어를 다 한 방의 프레젠테이션으로 쏟아냈으니 정말 어마어마한 프레젠테이션 아니겠습니까? 이때 이 SRI 소장님의 프레젠테이션을 누가 보고 있었냐면, 아직 엄청 어리던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 다 보고 있다. 대박, 저게 정말로 된다고? 하고선 자기들이 그로부터 10년도 더 지나서 직접 만들어 본 거예요. 그 이후에도 엄청난 결과들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게 2007년도에 시리라고 하는 스피노프 회사를 만들죠. 이걸 스티브 잡스가 그냥 사버리죠. SRI에서 시리 내가 살 거야 라고 해서 아이폰에 들어가는 바로 그런 음성 어시스턴트가 되죠. SRI를 다니다 나가가지고 대박친 인물들 중에는 뭐 지금 사라졌지만 야후의 CEO가 된 마리사 마이어도 SRI 출신이고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FIFA 게임, Mass Effect, Need for Speed, 이거 다 어디서 나왔어요? EA, Electronic Arts. 전 세계 최고의 게임 회사 중에 하나인 EA의 공동 창업자인 데이비드 메이나르도 바로 이 SRI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뭐 게임 산업부터 시작해서 뭐 온갖 정말 미래의 비전을 갖고 있었던 연구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요,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충격적인 얘기들을 넣으면요, SRI가 비밀연구소라고 했는데 진짜 비밀연구도 진행을 합니다. 미국 국방성의 의뢰로 어떤 연구를 진행하냐면 초심리학 연구를 시작해요. 그때 어떤 의뢰를 받았냐면은 미국과 소련이 대치하던 냉전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초능력자들을 길러내서 이 초능력자들이 멀리서 소련이 뭘 하고 있나 투시를 할 수가 있고, 정말 무슨 마블 히어로 영화 나오는 것처럼 염력으로 움직여서 전투를 할 수 있는 초능력자 군단을 만들어 보자. 이걸 진짜 거짓말 아니고 염력, 투시, 텔레파시, 이 기술들을 미국 중앙정보국 CIA의 의뢰를 받아가지고 이런 것들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이 연구가 전 세계 최고의 국제과학 저널인 네이처지에 발표가 되면서 엄청난 센세이션을 불러옵니다. 제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이 논문인데 1974년도에 Information Transmission Under Conditions of Sensory Shielding, 누구랑 실험을 하냐면 그 유명한 유리 갤러와 함께 투시 실험을 해요. 엄청나게 떨어진, 몇 킬로미터 떨어진 먼 곳에서까지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원격으로 천리안처럼 투시를 해가지고 봤는데 그게 사실이었다라고 논문을 발표를 합니다. 그 유명하다는 네이처지에 말이죠. 이거 가지고 과학자들의 반발이 엄청났습니다. 어떻게 저런 말도 안 되는 초심리학 사이비 연구를 네이처지에 실으냐. 네이처 에디터가 근데 그때 이런 멋진 말을 해요. Publishing in a scientific journal is not a process of receiving a seal of approval from the establishment. 유명한 과학 저널에 실렸다고 해서 이게 증명이 됐거나 정말 맞는 얘기다라는 어떤 도장 같은 게 아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고요. 과학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안 했다는 거기 때문에 정말 난리가 나는 그런 논문이고 연구기는 한데, 만화나 영화에도 나오는 소재가 될 만큼 초능력 연구까지 했던 연구소가 바로 정말 레전드죠. SRI, 스탠포드 리서치 인스티튜트입니다. 자, 근데 이쯤에서 우리 질문을 하나 던져도 될 것 같아요. 과학자들은 왜 혼자 연구를 안 하고 연구소에 가서 연구를 할까? 왜 이런 연구시설이 필요할까? 많은 답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정말 뻘짓 같지만 이거 될까? 과학자들이 상상하는 대로 모든 걸 실험해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필요하고, 그거를 지원해주는 충분한 어떤 돈과 서포트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세상을 바꾸는 연구들이 나오는 SRI 뿐만이 아니라 뭐 독일의 막스 플랑크 연구소, 프랑스의 CNRS, 칼텍이나 MIT나 정말 뭐 노벨상 수상자가 몇십 명씩 나오고 엄청난 아이디어들이 계속 그 연구소에서 나오는 이유는 이런 생각의 자유가 문화화되어 있기 때문이죠.
계속 아이디어를 쏟아내는 거죠. 이러한 환경은 과학자들에게 그리고 미래를 만들고자 하는 혁신가들한테 꼭 필요하다. 여기에 동의를 하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만약에 이 시리즈가 재밌다고 생각하시면요,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러면 이어서 아인슈타인이 소장을 하던 연구소는 어디였나, 노벨상 수상자를 최고로 많이 배출해낸 레전드 연구소는 어디였나, 뭐 이것까지 시리즈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